이 강좌는 터커의 고언어 프로그래밍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매 링크는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언어가 온당 28장 테스트와 벤치마크. 이번 시간에는 테스트 하는 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고는 테스트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코드 작성법은 세 가지 표현 규약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지켜주시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명이 밑줄 test.go로 끝나야 되고요. 테스트 코드가 있는 그 파일명이 이걸로 끝나야 되고, 테스팅 패키지 임포트 해야 되고, 테스트 코드는 그 테스트 대문자 하고 소문자 이런 형태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자는 T 하고 테스트는 T 타입을 받는 거. 빨리 28.1번 예제. 자, 1번 예제에서 패키지 메인 임포트 아주 단순한 예제고요. 스퀘어라는 펑션이 있다고 쳐보자. 스퀘어 그리고 81을 그냥 반환하는 숫자 81을 반환하는 프린트 f 9 곱하기 9는 9를 집어넣었어요. 자, 요거가 있고, 요 코드를 테스트하는 이 스퀘어 펑션을 테스트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퀘어 펑션을 테스트하는 코드. 그래서 28.1 테스트 밑줄 테스트.go로 끝나야 되고요. 테스트 코드는. 그리고 패키지 메인 임포트 테스팅 패키지를 임포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펑션은 테스트하고 대문자, 소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는 테스팅의 T타입의 포인터 받으면 이제 요 코드가 이제 테스트 코드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메뉴가 생기죠? 테스트 코드는 메뉴가 생겨요. 그래서 RST는 스퀘어 아까 저 함수를 호출한 스퀘어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81이 아니다. 그러면 T 펑션 T 요거 우리 인자를 받은 것 중에 에러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테스트 실패를 알릴 수 있어요. 스퀘어 9는 should be 8 but returns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스퀘어 9를 한 그 결과가 81이 나오는지 확인해 가지고 81이 아니면 에러, 테스트 실패, 81이면 성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요거 누르셔도 되고 바로 지금 테스트 실행했죠. 그랬고 테스트 코드가 실행되는 게 보이죠. 해도 되고 터미널에서 하셔도 돼요. EX28 했고 고 테스트 하시면은 바로 테스트가 됩니다. 고 하고 테스트 하시면 얘가 이 테스트 코드들을 찾아가지고 다 실행을 시켜서 테스트가 성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 코드 하나 더 만들어 보죠. 테스트 스퀘어 2 이번 2 테스팅 T
이번에는 3을 넣어서 이게 9가 나와야 되는 거죠. RST가 9가 아니면 ERRYF 해갖고 그대로 복사할게요. 3은 9가 나와야 되는데 9가 안 나왔다.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다시 터미널에서 그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 테스트가 실패한 게 보이죠. 테스트 2를 하다가 스퀘어 3은 9가 돼야 되는데 지금 81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81이에요. 9가 나와야 되는데 9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81이 나왔다. 왜 81이 나왔죠? 요거 우리가 지금 스퀘어를 제대로 안 만들었죠? 그냥 리턴 81로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x 곱하기 x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있구나 확인해서 그거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서 어떤 함수를 테스트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지 발견해서 그걸 수정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면 테스트가 통과된 걸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잘 만들었구나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여기서 이제 다른 테스트들 계속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운더리 보통 이제 테스팅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운더리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스퀘어 0 넣어보고 했을 때 0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 또는 마이너스 값 넣어서 양수가 나오는지 이렇게 바운더리 테스트를 쭉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얼마든지 만들어셔도 되고 요거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하면 테스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테스트는 실제 프로그램에는 들어가는 코드가 아니고 테스트만을 위한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init 모드 고프로젝트 28.1 해가지고 고 모드 init죠. 이제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요 테스트 코드는 실행이 안 되죠. 요거는 이제 실제 프로그램에는 동작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테스트 할 때만 동작하는 코드들입니다. 요 함수는. 그래서 고 테스트에서 테스트 할 때만 동작하는 거죠. 실제 프로그램은 요거 메인 함수 요걸로 진행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코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참 쉽죠? 그래가지고 1분만 테스트 할 때는 이렇게 run 하시고 테스트명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스퀘어 1 있었죠? 그것만 테스트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외부 패키지 테스트를 이제 좀 쉽게 해주는 패키지가 있어요. 테스티파이라고 있는데 요거 쓰시면 테스트가 좀 쉬워집니다. 아까 테스트하는 방법이 이 비교 연산 해가지고 에러 실패했을 거면 에러 F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조금 쉽게 해주는 그래서 테스티파이 요거 보시면 얘가 이제 요 패키지를 가져와서 쓰시면 얘가 assert 펑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assert equal 해가지고 t 넣고 우리가 원하는 값 그리고 expect 원하는 실제 반환되는 값 해가지고 여기 다르면 자동으로 테스트가 실패되게 해주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임포트 해갖고 임포트 하신 다음에 이제 assert equal 이 같아야 된다 이거죠. t 넣고 그 다음에 81하고 스퀘어 9하고 한 것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스퀘어 9
82, 82 이렇게 적으면 요거 밑에 요 네 줄, 세 줄이 요거 한 줄로 줄여두는 거죠. 요거 한 줄이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은 9가 나와야 된다. 여기도 0은 뭐 테스트 코드에서 테스트를 하나만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이거를 지금 따로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여기 안에서 여러 개 테스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편한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굳이 여러 함수를 만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저 패키지는 외부 패키지니까 그 모드 타이드로 하면 이 패키지에 필요한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거든요. 보시면 여기 테스티파이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하시면 테스트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패키지를 이용하면 한 줄로 이렇게 네 줄을 한 줄로 줄일 수 있다. 요 t를 넣고 원하는 값 그리고 우리가 리턴되는 값 테스트하고 싶은 값 해가지고 요게 다를 경우에 자동으로 요 메시지로 테스트가 실패한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아무거나 하나 붙여가지고 그 테스트 하시면 네 실패됐죠.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메시지가 나 네 걸로 나왔죠. expect가 82인데 원하는 값이 80인데 실제로는 81이 나왔다. 그래갖고 메시지는 요거다 이렇게 나오죠.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요거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그러니까 요 패키지를 이용하면 좀 편하게 테스트 코드 만들 수 있고 메시지도 자세하게 나온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테스트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이게 전부 보시면 참 쉽죠. 테스트 코드가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만들기가 고가 그래가지고 테스트 코드를 여러분 많이 만드셔야 돼요.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테스트 주도 개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기존 문제가 뭐냐면은 테스트가 정말 중요한데 테스트 케이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다 말거나 안 만들거나 아니면은 만들더라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통과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만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뭐냐면은 기존의 개발 방법은 코드를 먼저 쓰고 작성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 케이스를 코드 작성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해봤더니 버그가 있어. 그러면 이제 코드를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모든 테스트가 통과되면 완성. 이런 형태로 기존의 코드가 작성되는 거죠. 코드 작성 먼저 하고 테스트하다. 이러다 보니까 테스트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드 작성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작성된 코드의 기능을 확인하는 테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그 예상 가능한 테스트 케이스만 만들어지고 또 이게 부실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테스트하고 나머지는 그냥 테스트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테스트 케이스가 부족해져요. 테스트 케이스가 촘촘하고 많아질수록 그 버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부족해질 수 있어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테스트 주도 개발이에요. 코드 작성 이후에 테스트 하다 보니 생긴 문제죠. 그래서 테스트 주도 개발은 뭐냐? 테스트 먼저 하는 거예요. 코드 작성 전에 테스트부터 하자. 그래서 테스트부터 작성하고 자
테스트부터 작성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코드가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테스트가 실패하죠. 당연히 테스트가 실패하니까 처음엔 무조건 실패해요. 무조건 실패하면 그때 그 실패된 테스트를 통과시키도록 코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가 성공했으면 이제 여기서 작성한 코드 있죠. 이거 개선해요. 이걸 리팩토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가지고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고 개선할 필요가 없으면 다시 넘어가요. 또 테스트 코드 또 작성해요. 이번엔 새로운 테스트 코드죠. 새로운 테스트 코드니까 또 실패하죠. 또 실패하니까 또 그거를 통과시키는 코드를 또 작성해요.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다가 이 기능 완성이 끝나면 그때 완성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라인에 보시면은 지금 점선 라인이 실선 라인이 있고 점선 라인이 있죠. 그래서 실선 라인은 요게 이제 테스트가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라인이고 점선 라인은 테스트가 실패하는 라인이죠. 그래서 테스트 실패를 겪은 다음에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이 실패와 성공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TDD에서는 이거를 실패를 빨간색, 성공을 초록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제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TDD는 테스트 먼저 한다. TDD에 입각해서 한번 아까 만들었던 코드를 다시 한번 해보죠. TDD에 입각해서 자, 그러면은 테스트 먼저 하니까 우선 테스트 코드 다 지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스퀘어도 뭐 지우죠. 뭐 스퀘어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다고 쳐보죠. 리턴 0. 테스트 코드 먼저 만듭니다. 펑션 테스트 스퀘어 해가지고 t 테스팅 t 타입이죠. t 타입. 그리고 assert equal 우리는 9를 넣었을 때 8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테스트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 누르면 바로 테스트 되죠. 자, 잠깐만요. 아, 요거 지금 그 툴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터미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고 테스트 하면 지금 에러가 나죠. 81인데 0이 왔다. 81이 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요 테스트만 통과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코드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이 테스트만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하면 81 하는 거죠. 그러면 저 테스트가 통과되죠. 그럼 됐어. 그러면 다음번 다른 테스트 또 추가하는 거예요. assert equal t 9 스퀘어 3을 넣었을 때는 9가 나와야 된다. 다른 테스트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또 테스트 해보면 실패하죠. 81이 나오니까 3을 넣으면 9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if x가 3이면 9. 자, 이렇게 저 테스트만 통과되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또 그 테스트 통과되죠. 그러면 또 추가해요. 테스트 케이스를. 이번엔 16. 4를 넣으면 16이 나와야 돼요. 저장하고 고 테스트 하면 실패하죠. 80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요거를 이제 개선하는 거죠. 이렇게
개선하면 하고 고 테스트를 하면 통과가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또 통과됐으니까 또 다른 테스트 한번 넣어보는 거죠. 만약에 어이쿠, 테스트 케이스는 많을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서 0을 넣으면 0이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플러스가 나와야죠.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를 하면 16이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4를 넣으면 16. 이렇게 추가해서 테스트 해보면 역시 통과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함수가 제대로 동작한다는 걸 검증했죠. 이렇게 테스트 먼저 작성을 하면 코드를 작성하면서 테스트가 자연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촘촘하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TDD는 테스트를 먼저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더 테스트 케이스가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참 좋죠. TDD가 참 좋아요. TDD가 참 좋은데 장점이 많아요. 우선 테스트 케이스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테스트가 촘촘해지고 자연스러운 회귀 테스트. 이거 회귀 테스트는 뭐냐면 이제 리컬시브 테스트라고 하는데 자동 테스트예요. 뭐 테스트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자동으로 툴로 매크로로 돌릴 수가 있어요. 테스트를. 그래서 매번 어떤 코드가 변경될 때마다 테스트를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 변경이 기존 테스트 코드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 테스트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리팩토링이 쉬워진다. 리팩토링이라는 거는 이제 기능 개선이죠. 기능 개선 또는 뭐 설계 개선인데 개선이죠. 코드 개선. 코드를 개선하겠다. 코드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선 전 코드가 있고 개선 후 코드가 있죠. 이 두 개의 동작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코드를 개선하기 전에 코드와 코드를 개선한 후의 코드가 동작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코드 개선을 통해서 이 동작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버그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똑같은지 보장을 할 거냐는 거예요. 기능이 똑같은지를 개선 전과 개선 후가. 이 방법은 테스트밖에 없습니다. 근데 TDD를 해가지고 테스트 코드가 굉장히 촘촘해진 상태면 이 리팩토링이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면은 코드를 고쳐가면서 이 고치는 코드가 어떤 기존의 테스트를 실패하게 만드는지 아닌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코드를 고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리팩토링이 쉬워진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개발이 즐거워진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도전 과제랑 비슷해요. 도전 과제. 도전 과제라는 게 우리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달성한 다음에 다시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고 다른 목표 이런 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 반복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뭐든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도 테스트 코드 금방 성취할 수 있는 테스트 코드를 하나 만들고 바로 성취하는 거죠. 코드를 고쳐가지고 테스트만 통과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또 다른 테스트를 또 만들어요. 그럼 다른 목표가 생겨진 거죠. 이게 실패가 되면 또 이걸 성공으로 이끄는 또 다른 코드 수정을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그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요거랑 반복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있다. 성취감이 느껴지고 재미가 있다. 코드 커버리지가 증가되는데 코드 커버리지는 이제 테스트 코드가 커버하는 영역을 말해요. 코드 커버리지라는 거는 테스트 코드가 커버하는 영역이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거죠. 코드 커버리지가 높다라는 거는 모든 코드가 많은 영역의 코드가 테스트 이미 됐다는 거죠. 테스트가 이미 했다. 그래서 코드 커버리지 100%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코드가 다 테스트 되도록 등등 장점이 굉장히 많다. TDD가.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모듈 간 의존성이 높은 경우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기가 힘들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걸 볼게요. 게임은 테스트해요. 근데 플레이어가 저한테 화력방 쐈더니 데미지가 50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테스트를 한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코드는 아마 플레이어 어택 뭐 몬스터 해가지고 데미지가 이제 나오면 이 데미지가 어설트 이퀄로 데미지가 50이냐 이걸 체크해야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플레이어라는 액터가 있으려면 월드라는 놈하고 강하게 붙어 있다. 이게 의존성이 있다고 쳐보죠. 월드가 있기 전에는 플레이어가 있을 수가 없다. 또 플레이어가 있으려면 네트워크 커넥션이 있어야 된다. 네트워크 커넥션. 요게 있어야 된다. 칠 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테스트만 하고 싶은데 이 플레이어를 만들려면 월드도 만들어야 되고 네트워크도 커넥션 해야 되고 몬스터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요소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는 딱 그 부분만 테스트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연관되어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존 이 의존성을 다 끊는 방법이 있죠. 의존성을 끊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기 좋게 만드는 거. 근데 이거는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의존성은 끊기가 더 힘드니까. 두 번째 방법은 목업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목이라는 건 이제 그 나무로 이렇게 가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목이라는 거는. 뭐 어떤 모양 배가 있으면 배를 그냥 배 모양으로 똑같이 나무로 만드는 거 목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목업한다고 그러죠. 목업을 만드는 거예요. 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월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월드를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월드랑 똑같은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같은 목업 월드를 만드는 거죠. 얘는 요 테스트 아까 말했던 어택 테스트 용도로만 만들어지는 객체예요. 그러니까 월드랑 플레이어랑 의존성이 있으니까 그 인터페이스만 유지하면서 테스트에 필요한 기능만 제공하는 목업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네트워크 기능이 필요하다. 얘가 있어야 플레이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만 제공한 실제 커넥션을 맺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가 마치 맺어졌다고 치는 목업 객체를 만들어서 플레이어를 만들 때 의존성을 해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목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목업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다 맞춰서 만들어야 줘야 되는 게 너무 일이 커져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려고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동시통 테스트에 약하다.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 테스트에서 하기 힘들다라는 문제도 있고요. 못하는 건 아닌데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진정한 TDD가 아니라 형식적인 테스트로 전락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뭐 테스트 케이스를 잘 만들어야 된다, 촘촘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작업하는 사람이 뭐 그냥 대충대충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통과되게 기존 코드 만들듯이. 그래갖고 요거는 얼마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다. 팀원들을 교육을 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 해야 돼요. 모니터링 하는 건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지는지 실제로 코드 작업할 때. 그래서 주로 방법이 리뷰, 코드 리뷰를 하면은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코드 커버리지 체크. 테스트 코드가 얼마나 코드 커버리지를 커버하는지. 요거 다 자동화 되거든요. 툴로 다 나와요. 몇 퍼센트 커버하고 있다. 내가 만든 코드에 테스트 코드가 커버가 안 되면 자동으로 서밋이 안 돼 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툴로. 뭐 요런 기능, 요런 정책들을 넣어가지고 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거를 의무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교육을 계속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이 테스트가 왜 필요한지를 교육해. 안 그러면은
귀찮은데 자꾸 일만 시킨다고 불만할 수 있거든요. 이 테스트가 왜 필요한지, 교육이 필요하다. 꼭 교육도 바탕돼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 어떤 정책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가 많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그럼 테스트 케이스가 촘촘해지면 아까 말했던 이런 장점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훨씬 버그가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벤치마크 볼게요. 벤치마크는 성능 검사 시 사용하는 건데, 다음, 요런 규약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테스트로 끝내야 되고, 테스트 패키지 임포트 해야 되고, 다른 건 벤치마크로 시작하고, 대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테스팅 B를 받아야 돼요. 인자로. 28.2번 예제 해볼게요. 자, 28.2번. 이번에는 저기 피보나치 수열을 벤치마크 성능 검사를 해볼게요. 여러분 피보나치 수열 아시나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피보나치 1이 있어요. n에 해당하는 피보나치 수열을 만드는 건데 얘는 n이 0보다 작으면 일단 0. 자, 이 피보나치 수열도 만들 때 저기 뭐죠? 테스트 코드로 테스트 드리븐으로 만들 수 있어요. 테스트 주도 개발법으로. 지금 시간이 없는 경우로 빨리 그냥 기존 코드 그대로 칠게요. 이것도 테스트 주도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얘는 재교출을 이용합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n-1, n-2 더한 값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따 설명드릴게요. 얘는 재교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재교출이 아니라 포문으로 반복문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1, 2, return 자, 두 가지 피보나치 수열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에. 첫 번째는 재교출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 포문을 이용하는 방법. 13을 똑같이 13. 자,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다고 쳐보죠. 자, 그래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18.2 고모드 뜨고 자, 해보면 233이 나오죠. 둘 다 똑같은 결과를 내는 코드인데 이 두 개의 코드가 펑션이 있잖아요. 어떤 게 더 빠른지 성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테스트 하려면 테스트 밑줄 테스트 .go로 끝나야 되고요. 패키지 메인 임포트 테스팅 패키지를 임포트해야 돼요. 테스팅 패키지. 그 다음에 벤치마크로 시작하는 거죠. 벤치마크 피보나치 1 B 테스팅의 B 타입 T 타입이 아니고 B 타입 벤치마크 할 때는 또 0부터 B의 N까지
피보. 자, 여기 b의 n은 여기에 횟수거든요. 반복 횟수. 이거가 벤치마크하는 방법이 같은 펑션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실행 속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n이 옵니다. 그래서 요 n번만큼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반복해 주면 돼요. 테스트하고 싶은 코드를. 요런 벤치마크 테스트, 피보나치 1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가 있고 2를 테스트하는 벤치마크가 있는 거죠. 그 두 개 중에 어느 게 빠른지 비교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피보나치 20을 테스트하는 거고 n번 반복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시려면 고 테스트 하시고 마이너스 벤치 한 다음에 점 찍으시면 모든 벤치마크 테스트가 실행됩니다.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그 피보나치 수열 여기 지금 벤치마크 코드 테스트가 나오죠. 두 가지가 나왔어요. 1이 있고 2가 있고 근데 1은 일정한 시간 동안 몇 번 반복했냐 29,000번 반복했고 얘는 엄청 많이 반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얘는 오퍼레이션당 나노세컨드거든요. 하나에 한 번 돌릴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얘는 39,000 나노세컨드가 걸렸다는 거예요. 오퍼레이션당. 근데 얘는 6 나노세컨드가 걸렸다. 그러니까 2가 훨씬 빠른 걸 알 수 있죠. 재교출을 이용하는 방법보다 2가 훨씬 빠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이렇게 코드를 검사를 해가지고 어느 게 더 성능이 빠른지 벤치마크 검사를 할 수 있고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코드 개선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성능상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테스트도 만들고 벤치마크도 만들어서 코드를 검사하고 테스트하고 성능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끝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여기까지 해서 고 언어 온당 2단계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지난 2달간 1단계까지 합치면은 4개월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 언어를 이해하고 고만의 매력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가 참 매력적인 언어예요. 고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많으니까 꼭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프로그래머 나가는 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인터넷 서점 사이트 뭐 예스24나 교보문고에 리뷰 서평 부탁드려요. 이게 참 큰 힘이 되거든요. 책 판매 부스에도 큰 힘이 되고 그래서 요거 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프로그래밍 공부하시는 분들께도 추천 부탁드려요. 그리고 요 강의가 끝나고 앞으로 계획은 좀 살짝 없는데 좀 이따가 나중에 또 강의를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8월 18일 수요일 오후 10시에는 보너스 나 때는 마리아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다가 비전공 출신이 게임 개발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 때는 마리아 들어오셔도 되고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보나치 1, 2가 성능이 다른 이유는 직접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피보나치가 성능이 다른 이유는 단순하죠. 이 재기호출이 반복문보다 느리다. 지금 피보나치 1은 재기호출을 이용하죠. 같은 함수를 또 호출하는 형태 재기호출을 이용하잖아요. 재기호출을 이용하면 반복문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지죠. 재기호출 보시면 n-1 들어가잖아요. 그럼 n-1에서 다시 또 n-1이 또 호출되는 거죠. 또 계속 반복되는. 그리고 피보나치 2는 반복문이니까 함수 호출 과정이 없죠. 그러니까 훨씬 빠른 거죠. 자, 요거 한번 개선할 수 있어요. 피보나치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메모이징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if m에 any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세팅하고 아이씨 왜 이래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개선을 하려면 그러니까 메모이징 방법인데 어떤 그 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만들고 피보나치를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미 저장된 값이면 다시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리턴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코드 재교출을 이용하더라도 좀 더 코드 개선이 됩니다. 알고리즘 개선이 되는 거죠. 이거를 해보면 자, 아까보다 훨씬 빨라졌죠. 지금 아까는 그 한 번 오퍼레이션당 39,000 나노세컨드 걸렸는데 이거는 12가 걸렸죠. 엄청 빨라졌죠. 근데 아니 그래도 반복문이 빠르죠. 2배 정도 빠르죠.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이런 방법 메모이징을 이용하면 빨라진다. 메모이징은 그 알고리즘 기법 중에 하나로 다이나믹 프로그램 알고리즘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 잘 사용하면 성능 개선을 확 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잘 보시면 좋아요.